11월 1일 오늘부터 11월 13일 수능 전날까지 국수 영탐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요걸 기억하세요. 메인입니다. 자, 안녕 얘들아. 노베드라 수학 주치 도윤구쌤이야. 자, 이제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네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목별 공부법이랑 그리고 2주 동안에 정확하게 요것만 하면 된다 하는 스케줄을 얘기해 주려고 해. 정말 세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로 일단 과목별 공부법부터 얘기를 할 거야. 당연히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해왔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 거니까 국어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 국어는 행동 강령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치는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컨디션에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 컨디션이 좋으면 진짜 100점도 나오기도 하는 학생들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3, 4등급 나오는 경우도 꽤나 많아. 그래서 행동 강령을 정리하는 위주로 학습을 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 올해는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의 지문을 무조건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 제재랑 작품이랑 작가가 연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작품을 보도록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국어는 제재별로 갈래별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 이걸 제대로 습득을 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최종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세 번째가 실전 모의고사야. 사실 전 과목 전부 다 실무만 해야 되거든. 근데 실전 모의고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전 행동 강령을 짜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어떻게 풀 건지, 첫 지문의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지문에 5분을 투자할 거니까 긴장하지 말자, 이런 전략을 잡고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지금 내가 가르친 학생이 첫 지문에 5분을 투자하니까 뒤에도 좀 편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어려웠을 때,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어렵다면 한 지문에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좀 쉽다면 지나치게 빨리 읽어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실수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자는 거지. 그리고 막혔을 때, 도저히 고르지 못할 때, 예를 들어 3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잖아. 여기서 시간 5분씩 날려먹으면 사실 끝장나거든. 그럴 때 수능적 사고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행동 강령들을 정하는 게 국어의 목적이 되어야 돼. 자, 이제 두 번째가 수학인데, 수학에서도 의외로 연계가 꽤나 중요하다. 물론 못하는 학생들, 솔직히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연계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연계의 의미를 갖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수능 특강 레벨 3에 한해서는 조건이랑 해설지를 대조해서 조금 외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가 대구교육청 EBS 연계 모의고사인데 이게 지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연계를 기본으로 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보는 게 절대 실이 아닐 것 같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수학도 실전 모의고사를 하셔야 돼. 이거는 행동 강령을 정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냐? 당연히 맞긴 하지만 수학은 공부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성과 분석을 하고, 성과 분석이라는 건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서 점수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오답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보완 학습을 했을 때 성적이 오를 수 있으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성과 분석하고 보완 학습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란 얘기지. 선생님,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랑 보완 학습 이것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 점수에 따라 조금 달라져. 만약에 여러분이 92점 이상이 계속 꾸준히 나온다, 그럼 실전 모의고사만 보면 돼. 근데 80점에서 92점 정도가 평균으로 나온다, 그럼 준킬러 NG랑 실무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준킬러를 하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돌려주는 거지. 근데 72점에서 80점? 준킬러는 좀 버거우니까 4점짜리랑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병행하는 게 맞고, 72점 이하다, 솔직히 4점 할 필요 없고 그냥 EBS 수특 수학만 제대로 푸는 게 맞아.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 이벤트는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이제 영어야. 나 미리 얘기하는데 영어 잘 모르거든. 그래서 영어는 그냥 내가 하던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영어는 좀 만약에 못 믿었다 그럼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영어도 국어랑 좀 비슷해. 행동 강령을 정리하는 걸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지문을 복습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연계에 대비하는 거지. 이 시점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보는 이유는 전적으로 연계 대비이기 때문에 지문 전체 내용이 연계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용이 연계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단어가 연계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해설지 대조하면서 내용을 읽고 그리고 지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외워주는 이 세 가지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전 모의고사인데 마찬가지지. 만약에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봤어. 평균이 1등급이 나와. 그럼 감만 유지하시면 돼. 근데 평균이 2등급이 나온다면 80점 후반이냐 80점 초반이냐를 기준으로 공부 전략이 달라져야 돼. 80점 후반이라면 사실 1등급 노려볼만 하지. 한 개 정도만 더 맞는다면. 그런 케이스라면 무작위로 틀리는 문제 유형들을 보강학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은 사실상 지금 공부를 추가로 해서 맞을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거든. 근데 랜덤하게 막 틀려. 그럴 때는 한두 개 더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보강학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80점 초반이 나온다. 그런 친구는 사실 지금 감만 유지하는 게 맞아. 왜냐? 79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평균 3등급이 나오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70점 후반대가 나온다면 80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독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 양을 늘려서 8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루 한 개가 아니라 하루 두 개로 모의고사를 늘리신다면 80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 초반이 나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감 유지하세요. 69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어도 결국은 실전 행동 강령을 짜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탐구인데 사실 탐구는 굉장히 심플해. 왜 그러냐? 탐구는 어느 정도 양치기로 해결이 되거든. 그래서 실무 50점을 목표로 푸시고 오답하고 암기를 하세요. 양치기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특정 단원만 유난히 어려워. 뭐 생명 유전 같은 경우 계속 그 문제만 틀려가지고 저는 평균 47이에요. 44예요. 이런 친구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평균이 44 이상이고 그 단원만 어렵잖아? 그러면 그 단원을 공부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야. 30점대도 나와. 그러면 그 단원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44점 맞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리고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이 특히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 뭐 이런 경우. 선생님 전 사문은 50점이 항상 나오는데 정법은 20점대가 나와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케이스는요.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를 지망하면은 그거 버리면 됩니다. 근데 두 과목 다 챙겨야 하는 학교를 지망하잖아요? 부족한 과목 실무를 3회를 돌리세요. 그러면 한 30점대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개념 공부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무 3회 돌리면서 마찬가지로 오답하고 암기하고 반복하세요. 그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심플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균 35점 이상이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 이하잖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매일 실무랑 오답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회씩만 하시면 돼요. 개념 공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실무 오답 암기를 통해서 30점만 넘기시면 됩니다. 한국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성비 최고니까. 자, 지금까지 공부법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오늘부터 11월 13일 수능 전날까지 국수 영탐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요걸 기억하세요. 실무가 메인입니다. 지금 개념 공부할 시간 사실 없고 실무를 기준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인데 공부 방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무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실무를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는 실무만 돌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실무만 이렇게 돌리실 거고 일요일에 작년 구모 그리고 화요일에 작년 수능 목요일에 육모, 토요일날 구모를 볼 건데 그 사이사이에 사설 실모를 넣어서 푸세요. 당연히 실모의 목적은 오답 분석하고 보강 학습하고 실전 행동 강령을 정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거, 감 익히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하나요? 모의고사 안 푸나요? 13일에는 모의고사를 푸는 게 맞지만요. 그 전에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EBS 수특 수완 지문 분석하세요. 지문 암기하시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3 조건 공부를 하십시오.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10일 동안 있었던 오답과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하셨던 모든 오답들을 정리하시고 개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불안감 없애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행동 강령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수능 현장에 갖고 갈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장에 가서는 이 A4 용지 한 장만 복습을 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실 마지막 날에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거든. 수험표도 가지러 가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최대한 쉬운 모의고사를 보긴 할 건데 행동 강령이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채점 오답하지 마세요. 멘탈 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잘 봤는데? 개껌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모의고사를 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행동 강령 정리된 거 다시 한번 읊어보시고 아시겠죠? 요 스케줄대로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커리어 하이를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배포 자료 2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모의고사 성과 분석지. 제가 직접 만들었고 지금 파이널 학생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파이널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과 분석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매주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그냥 분석지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포 자료. 대구교육청에서 아까 EBS 연계 모의고사 3회분을 배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못 찾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이 필요한 학생들은 아래 방법대로 도용구 수학 카카오톡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구글 설문 작성해 주시고 이 설문 폼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해놓겠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으로 참여 완료라고 전송을 해주십시오. 중요한 게요. 학생만 참여가 가능해요. 강사분들이 이거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강사분들한테는 보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벤트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도 같이 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제 마지막 퇴원 절차를 잘 밟길 바라면서 완치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완치를 뵙겠습니다.